이번에는 준비된 사례를 통해서 건강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0세 여성분의 증상인데요. 1년 전 갑작스럽게 천식을 앓은 이후에 공황장애와 우울감이 시작됐다라고 하십니다. 자, 신경과 약을 복용 중이고요. 소화불량과 잔뇨감, 그리고 입마름과 갈증이 심해졌다라고 하십니다. 자,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전보다도 추위를 많이 탄다라고 하시는데요. 평소에 음료수와 군것질을 많이 하는 편이다. 자, 20대 여성분들의 식습관, 흔하게 갖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공황장애와 우울증 부분,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인데, 최근 사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연예인들이나 또 방송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공황장애에서 공황을 공항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실 정도로 이 그 병명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좀 잘 모르거든요.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박재련 원장님, 일단 공항이 뭔가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공항하고 공황장애를 사람들이 많이 헷갈린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공황은 영어로는 패닉이라고 부릅니다. 패닉이요.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 관련해서 용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약간 혼재돼서 일상적인 의미로 쓰기도 하고 의학적인 의미로도 쓰기도 하고 헷갈려서 사용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몇 가지 제가 그 의미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일단 공황이라는 거는 실제로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 상황이 됐을 때 느끼는 그런 공포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밤길에 길을 가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누가 칼을 들고 앞에서 막고 있다거나 아니면 좀 끔찍한 말이긴 하지만 방 안에 뱀이 들어와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공포감이 들지만 신체적인 반응도 거기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공황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공황 발작은 그런 위험 요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공포감도 수반되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칼이 있거나 뱀이 있는 상황보다 더 환자들한테 공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호흡곤란이나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는 이런 증상이 오는데 원인이 없이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죽음의 공포로 이어지게 됩니다. 숨을 못 쉬고 질식해 죽는 거 아닌가? 심장이 터지거나 아니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은 다행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공황 발작이 끝날 때 되면 어떤 상황이 돼 있을 것 같으신가요? 그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5분, 10분이 지난 후에 어떤 상황이 될까요? 기가 쫙 빠질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땀범벅이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달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 막혀 죽을 것 같고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지만 절대 공황 발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거든요. 실제로 치료할 때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공황 발작이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다시 생기더라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황 장애라는 거는 이런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수시로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게 발생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숨이 차거나 하더라도 이게 공황 발작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만성화되는 경우를 공황 장애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생소한 말일 수는 있는데 광장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넓은 장소 혹은 어떤 특정 장소나 상황이 되면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공황장애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장님께서 공황 발작이 계속적으로 수시로 반복이 된다, 공황장애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진단 기준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 알려주실까요? 이게 심리적인 질환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우리가 그 MRI나 CT나 어떤 혈액 검사나 이런 검사로 뭐가 검출됐을 때 어떤 질환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정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진단 기준은 첫 번째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황 발작이 반복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 반복된 다음에 네. 한 달이 넘도록 그 아래에 세 가지 증상들이 그 중에 하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그거는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말하면 어떤 걱정과 불안감이에요. 그런 이런 증상이 상황이 생기지 나에게 않을까? 나타날까 네. 봐. 이와 비슷한 게 또 생기지 않을까? 네. 예를 들면 운전하러 갈 때도 운전할 때에도 터널을 통과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는 숨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행동상의 변화에 해당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그와 같은 발작이 어떤 물질에 의해서 유발이 되거나 혹은 약물 치료에 의해서 유발이 되거나 혹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죠. 특별히 어떤 의학적인 소견이 있지 않고 나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게 나타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공황 장애로 진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공황 장애 자체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